네, 지금 진행할 토론은요, 그 금속법 시대에 보험업이 가야 할 방향을 두고 진행됩니다. 네, 앞쪽에 명찰이 있고요. 차례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순천향대 김원수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님이십니다. 김소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황현용 흥국화재 소비자보호담당 상무 오셨습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좌장이신 김원수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향대학교 김원수입니다. 오전부터 계신 분들 그리고 업계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두 가지 상반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조금 더 좀 혁신 또는 개혁 이런 방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산업의 대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 또는 우려 이렇게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 좀 점진적 변화를 생각하시는 분은 최근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의 어떤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션 사회를 하면서 굳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자에 좀 가깝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제 2008년 큰 금융위기 이후에 저는 이제 금융의 시대가 오늘 이걸 주최한 우리 헤럴드 경제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금융의 시대가 이제는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금융의 시대가 내려오는데 보험, 특히 가장 전통적인 우리가 제조와 판매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산업이 가장 취약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ICT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도전에 보험이 어떻게 보면 금융이 가장 대표적인 타겟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슬랙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이 이제 우리 오셔서 각기 다양한 토론을 해주실 때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이게 앞으로 시행령이 바뀌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회사는 점진적 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혁신적 변화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산업이 10년 이후에 분명히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토론은 이렇게 앉아 있는 차례대로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김소연 금융감독원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님, 황현용 흥국화재 상무님, 조혜진 인천대 교수님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토론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되면 오늘 오신 플로어에서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그리고 마무리 우리 발제자인 변혜인 실장님에게 마무리 의견을 또는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소연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장 김소연입니다. 먼저 이 패널로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헤럴드 경제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첫 번째 발표자로 기회를 주신 좌장님께도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보험사를 포함해서 금융회사들의 어떤 불만이랄까 부담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 쪽에 뭐 입업계약 해지권 도입이랄까, 뭐 설명의무 위반 시에 입증 책임을 보험회사로 돌린 입증 책임의 전환이랄까, 또는 그 보험회사에서는 뭐 설계사나 임직원에 대한 어떤 관리 책임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이제 뭐 전속 대리점 또 일반 그 중개 그 대리업자까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제의라고 볼 수 있는 판매 대리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과태료 금액이 보험업법에서는 최고 금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지금 1억 원까지 올라갔죠. 물론 시행령에서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듯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간접적으로 뭐 이에 대해서 뭐 답변을 드리자면, 뭐 오전에 여기 뭐 계신 분도 있으셨고, 뭐 새로 보험 쪽에 오후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의견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뭐 금소법 내용이 사실상은 좀 너무 미약한 것 같다. 뭐 심지어 반쪽짜리 아니 3분의 1짜리 법에 좀 불과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개정론이 필요가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뭐 전부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뭐 하나금융연구소 소장님께서는 금소법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이 약하다. 특히 조사 기능이나 제재 기능이 너무 미약하다.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또 계셨고, 또 그 변호사님께서 뭐 징벌적 과징금 수입의 50%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과징금 부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증거가 명확해야 되고 처벌 대상자의 방어권이 잘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의 수입의 50% 정도는 너무 약하다. 한 번 걸리면 10년 이상 영업이 불가하다는 정도로 인식될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제로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고요. 오전에 제가 모시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 그 처장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저희 입장을 또 전달을 드린다면, 사실상 지금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번에 도입이 안 됐죠. 집단 소송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도입이 되지 않았고, 또 그 현재 입증 책임이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명 의무에 국한해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판매행위 규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소송 금지 제도나 조동이탈 금지 제도도 도입이 되었고, 앞으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조정 중인 경우에는 소송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구속력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 이 금감원 소보처 입장에서는 어떤 분조위의 어떤 기능이나 위상이나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면적 구속력이라도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실상은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또는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이 도입할 필요가 없게끔 앞으로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이나 내부 통제에 더 강화 노력을 해서 이런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논란도 불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좀 드리고요. 오늘 그 발표 내용 보니까요,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 산업이 직면할 그 영업 환경 변화나 주요 쟁점 사항을 적절히 담아낸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전 측면하고 기회 측면으로 구분해서 시사점이나 대응 방안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감독원 입장에서 보험회사의 당부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잘 담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금소법 취지나 환경 변화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 보험회사 대응 방안 말씀드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금감원의 감독 검사 방향, 마지막으로 업계에 대한 당부 말씀 순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법은 이제 종전 금융업법 규제에 따른 소비자보호 공백과 시장 왜곡을 바로 잡고 소비자 권익 신장과 어떤 회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보험 영업 환경 변화를 좀 간추려 보면요. 판매 행위 부분에서는 6대 판매 행위 원칙 중 적정성 원칙이 신설이 되었고요. 적합성 원칙 대상이 변액보험에서 추가로 확대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이긴 합니다만요. 적정성 원칙은 계약 체결 권유가 없는 CM 채널 등을 통해서 판매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위주의 보험 영업 특성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 내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합성 원칙은 시행령이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변액보험에 추가로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그 섬세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현 보험업법에서도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적합성 진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 확대를 계기로 계약자 연령이나 재산 상황, 보험가입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판매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규제 측면에서는 판매업자 등의 관리 책임이 신설됐고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이 의무화되었고요. 사후규제에 있어서는 설명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이 보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발표자께서 좋은 안들을 주셨습니다. 보험회사 대응 방안으로 설명 의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 유지나 내부 절차 발현, 효과적 전달을 위한 설명 방법 개선 이런 것들 많이 주셨죠. 이에 더불어서 이제 추가를 한다면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내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보면 위법계약 해지권이 도입되었고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판매 제한 명령권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지돼도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절차 완료 시까지 소송이 금지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앞서 대응 방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보호법상 이제 제도가 신설이 되고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보험회사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없이는 보험회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험회사로서는 변화된 규제 환경에 따라서 보험 상품 생애 주기에 걸쳐서 분쟁 소지를 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청이 되고 판매 절차를 좀 정교화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판매 과정상 설명 의무 준수 입증 자료를 축적하고 소비자의 자료 요청에 대응해서 자료 기록이나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업계에서는 항상 금감원의 감독이나 검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저희들은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회사 등이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라는 그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끔 내부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감독 업무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실상품 방지랄까, GA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랄까, 또 금소법 신설 및 변경 규제에 대비한 내부 통제 구축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당부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요,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그간의 보험 모집 시행을 그간 보험 모집 관행의 틀을 깨는 계기로 삼아서 설계사나 대리점에 대한 교육, 영업 평가 방식, 판매 행위 모니터링 같은 영업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영업에 있어서 가입을 느슨하게 하는 대신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깐깐하게 하거나 불안전 판매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수당 환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GA에게 떠넘겨온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 소비되고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될 때까지 보험회사명이 항상 따라붙는 만큼 상품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험회사 책임이 빠질 수가 없고 재의와 분담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소법이 제정되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이런 그 당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제도들의 도입 논의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제정에 따른 강화된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보험회사 영업이나 그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완전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위법계약 해주권 등으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에서는 향후 판매 과정에서 생긴 문제와 관련해서 보험회사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감독 검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위법계약 해주권의 내용은 시행령 등의 하위 법규를 통해서 구체화되겠지만 그 새로운 제도의 어떤 보호 대상에 블랙 컨슈머까지 포함되지는 않도록 악용 소지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관련 제도 정비는 금융권역 전체적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전개가 되겠지만요. 보험권역에서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하게 그 차별적으로 적용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거나 고민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김수영 국장님이 감독 당국에서 오셔서 그런지 한치도 이 보내주신 자료에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조금 재미가 조금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래도 블랙 컨슈머는 우리가 잡겠다 그 말씀하셨고요. 금감원의 그게 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감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그 나머지 얘기는 상당히 업계가 좀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규제가 엄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금소법에 대해서 1시간을 드리면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실 것 같은 우리 박배철 생보협회 본부장님에게 10분만 드리겠습니다.